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프리마켓 대비를 위해 지난주 특징주 고스탑 진단부터 해볼 텐데요. 고는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 스탑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이사님의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네이버는 월드컵 특수를 누리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금요일에는 22만 원대 약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이사님 네이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네이버는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과정이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에는 약간 좀 가격이 떨어져서 출발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고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양봉이라는 거 매수 신호가 되니까 좀 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고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3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재차 23만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30만 원 갔다 그러면 스탑이라 하겠지만 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엔비디아하고 그 협의를 해서 AI 팩토리, 즉 아시아의 인구가 거의 그 중국도 합한다면 거의 40억이 되는데 그 중국을 빼더라도 한 그 25억 정도 그 데이터 센터 그 인구를 노리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회사는 세종시에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해서 거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하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거기서 예상하는 매출액을 자기들이 자체적인 성장해서 앞으로 매출액을 2030년까지 무려 40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또 10조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 2조 3천억이니까 영업이익도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그거는 계획이지만 절반만 되더라도 현재 주가는 저는 싸다라고 생각됩니다. 요 23만 원대가 최근에 5년 동안의 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한 것이고요. 요게 일목균형표인데 그 잠만경 잠수하면 잠수하면 내밀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니까 요 검은색 선이 뭐냐면 121선입니다. 즉 121선이라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의 가늠자인데 거기를 뛰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면서 아래 꼬리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가격이 3만 원 밑으로 혹은 20면 5천 원 정도 온다. 그러면은 좋은 포착 기회로 된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종목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나 매도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이버 상승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그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I 준비해봤는데요. 국내와 또 유럽 쪽에서 전기차 시장 되살아나면서 국내 배터리주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금요일에 6%대 강세였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을지 이사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역시 고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역시 8시에 가격이 밑으로 좀 떨어져 출발한다. 그런 경우는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양극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런데 그 에코프로 BM이 헝가리 공장을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받습니까? 바로 삼성 SDI가 받습니다. 거기 받아가지고 유럽 시장에 2차전, 지난번에 벤처하고 공급계획을 차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미 데이터 센터향 에너지 저장 장치 그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이게 뭐죠? 전형적인 악어입인데 악어입이 너무나 입이 많이 벌어지면 70만 원이니까 한번 눌렀겠죠. 근데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닿고 이격도를 좁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살짝 눌러져서 즉 지금 요 가격 대비 좀 빠져서 출발한다. 그런 경우는 저점 기회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매수가는 추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이격도를 좁혀 나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장 본격적으로 공략해볼 이사님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걸까요?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작년에 12월 달부터 계속 공략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 대비 주가가
거의 2배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2만 원대 전량 매도 이익 실현의 신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종목의 실적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달부터는 이제 그 부실하게 공시를 하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주가가 500원 밑으로 되면은 상장 폐위 되거나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를 보면 2027년에 매출액이 200조가 넘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24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니까 13조대를 유지하고요. 순이익도 10조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이익의 주가 시가총액이 약 12배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약간 좀 12배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를 제가 준비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ROE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ROE 7%는 좀 마음에 들지 않죠. 삼성전자가 50%인데 그러면 그 ROE가 본격적으로 즉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뭐가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DB가 뭐냐, BD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만든 회사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하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지금 증권에서 어떻게 전망하냐면 2035년 가면 휴머노이드 시장의 점유율을 무려 15%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은 무려 5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2028년 가면 미국의 특수 로봇 훈련소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 가면 현대차 로봇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거기다 약 로봇을 2만 5천 대를 투입해서 직접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지난번에 젠슨화이 우리나라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대하고 협업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로봇을 훈련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없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데 이제 드디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마지막 지분 5천억을 이번에 인수를 해버렸어요. 6월 19일 날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 현대차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부각되고 있는 현대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주시죠. 참고로 테슬라하고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테슬라가 지금 2,300조입니다. 현대차가 124조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테슬라의 4분의 1, 500조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때 그때가 주가가 얼마 29만 원대였어요. 그래가지고 78만 원까지 왔죠. 그래서 72만 원대 이익 실현 시키고 나서 다시 65만 원을 깨니까 다시 막 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악어입을 막 타고 있죠. 이격도를 좁혀가지고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이격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는 60만 7천억 원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65만 6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 7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후속 목표가 세워볼 성공 사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현대백화점인데요. 저희가 6월 9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률 53% 넘게 내준 종목입니다. 최근에 백화점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4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주춤하기도 했죠. 이런 시점에서 바로 다음 목표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저희들이 현대백화점을 이제 7월 9일에 말씀드려가지고 53% 무려 저점에서 2배 갔습니다. 반도체보다 더 갔습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 정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하면 우리나라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환율이 1,400원대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백화점주는 더 갈 수가 있죠. 내수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지 않았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백화점 5차 목표가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NC소프트를 제가 준비하게 됩니다. 약자가 NC입니다. 지금은
그 좀 줄여가지고 그냥 약자로 NC로 지금 회사 이름 바꿨죠. 다음 장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뭐냐면 저희들이 그 이 시간에 작년 7월 7일 날 삼성전기를 13만 8,2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주가가 이번에 240만 원 왔거든요. NC소프트가 삼성전기 작년에 이맘때 한 15만 원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한번 실적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터닝 포인트. 우리가 알파벳 숫자 뭐가 있죠? J 커브, J. J가 뭐죠? 바닥을 만들고 나서 거기를 히팅 포인트 돌파하면 급등하는 것. J.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데 자, 그럼 볼까요? 한번. 영업이익이 24년에 적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조조정 하느라고 명퇴도 시키면서 퇴직금 많이 주면서 그때 적자를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940억.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올해가 이제 요거 잘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1,090억 적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0억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드디어 5,720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28년까지는 계속 5,700억 이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도 940억에서 자, 25년에 3,470억, 올해는 5,820억인데 역시 2028년까지 순이익 전망치도 계속 5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5천억을 넘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자, 그 다음에 ROE가 15.5%죠.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될까요? 우리 지금 이 회사의 그 게임 아니지 않습니까? 리니지 아저씨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온2, 그 좀 개명작이죠. 그 다음에 리니지 클래식 등 여기서 PC게임에서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요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거 뭡니까? 자, 여기 회사의 대주주 지분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요즘에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개인 투자가 좀 영리하신 분들은 뭘 보냐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덜 오른 거. 삼성전기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4만 8,200원 투자가 이번에 200만 원 넘겼거든요. 그런 주식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주식은 국민연금이 10%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주가도 쌉니다. 실적도 이제는 좋아지고 있죠. 따라서 이런 기업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뭡니까? 사우디 국부펀드가 9.43%,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를 샀습니다. 언제 샀습니까? 2022년에 주당 53만 원, 지금 얼마죠? 29만 원입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 사우디 국부펀드는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펀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스트우드 글로벌 인베스트인데 여기는 지금 그 헤지펀드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14조에서 15조가 되는데 요 사우디 국펀드는 그냥 자기들이 손해보더라도 장기 투자하지만 이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본격적으로 보는 시점에서 들어온 거죠. 들어온 시점이 올해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지분이 약 5.09%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헤지펀드의 직관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NC소프트가 드디어 이제는 AI 회사로 변모가 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게임을 만들려면은 3년이 걸렸던 걸 1년 만에 끝내버리죠. 그 다음에 500명이 만들었다는 100명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AI를 가지고. 그런 회사로 지금 NC소프트가 변모하고 있다고 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전망치 계속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터닝 포인트를 통과하고 있는 NC죠. 여기에 든든한 주주 구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삼성전기 13만 원대, 하나마이크론이 12,000원대 전부 다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심택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만 원대 주로 이 자리였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악의 의미를 막 탈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J커브 옥선이 마지막 급등으로 돌아서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는요? 자, 매수가는 저희들이 27만 7천억 원 시가만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9만 7천 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닥 힘을 과연 내줄 수 있을지, 또 코스피가 9,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죠.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좀 세세한 후속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사님?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그쪽이 좀 쉬어가고 코스닥이 살아나고 그동안에 숨을 죽였던 쪽이 가지 않을까 점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했던 NC소프트 목표가를 60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목표가 60만 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한테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